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심플 영어. 오늘 한 9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같이 또 영어 즐거움을 한번 노려봅시다. 자, 영어가 얼마나 심플하기 때문에 아름다운지.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어는 그냥 영어의 영문을 감상하는 거예요. 영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아름답다, 논리적이다 두 가지예요. 아름답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참 심플한 거예요. 일단 영어를 우리가 동사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서술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자, 왜 서술어냐? 자, 영어의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영어의 문장은 주어 다음에 서술어예요. 영어의 문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하면 영어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 영어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주어 중에서도 주어와 서술어에는 첫째, 단순 주어와 플러스 단순 서술어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장 주어와 문장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를 A 플러스 B라고 그랬죠.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주어는 S 플러스 P란 말이에요. 자, 영어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완전히 탁 깨닫는 순간 그냥 마치 도를 깨달은 것처럼 덕도 한 것처럼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영어가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서술어라고 할 때 말이에요. 서술어라고 할 때 항상 주어가 없는, 시간이 없는 단순 서술어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문장 서술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마냥 그냥 서술어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거죠. 즉, 영어 어려워졌던 겁니다. 자, 영어는 서술어가 중심인데 그 서술에는 단순 서술어와 문장 서술어 두 개가 있다. 이 두 가지 항상 머리에 두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풀릴 때가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영어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근데 이 주어에는 단순 주어가 있고 문장 주어가 있다. 서술어에도 단순 서술어, 문장 서술어가 있다. 그래서 단순 주어와 단순 서술어는 A 플러스 B를 표시하고 문장 주어와 문장 서술어는 S 플러스 P를 표시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서술어를 구성하는 품사가 뭐냐? 바로 동사란 말이에요. 서술어를 구성하는 품사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야말로 서술어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서술어를 구성하는 유일한 품사가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치 우리 사람에게도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동사에도 기본 동사와 준동사가 있어요.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빳빳하게 그냥 전주 굴곡이라든지 힘이 없이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이건 기본 동사예요. 근데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융통성 없이 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휘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 동사, 준동사가 아주 조화롭게 이게 조직되어 가면서 영어가 아름답고 논리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기본 동사는 우리가 등뼈와 같은 거라고 그랬고, 이거는 그냥 일반 뼈를 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뼈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요거는 등뼈와 같고, 요거는 그냥 일반 굴곡이 있는, 휘어질 수 있는, 이렇게 굽어질 수 있는 뼈. 그러니까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굽어질 수 있는 뼈고요. 휘어지고 돌아가고 휘어지고 돌아가고 굽어질 수 있는 뼈, 이게 바로 준동사고, 기본 동사는 등뼈와 같이 그냥 일자로 해서 더 이상 변동이 없는 이런 동사를 기본 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 동사, 준동사의 조화로서 영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영어의 스스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동사, 준동사는 서로가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본 동사,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또 즐거움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기본 동사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sleep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sleep. 이거는 기본 동사예요. 자다 이런 뜻이죠. 자다. 이거는 기본 동사입니다. 자, 기본 동사에는 원칙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원형이 있죠. 원형 동사와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가 있어요. 볼까요? 자, 기본 동사에는 말이에요. 자, 첫째, 원형 동사가 있어요. 원형 동사. 자, 원형 동사는 뭘까요? sleep이죠. sleep 이렇잖아요. 이건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다. 잠을 자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는 의미는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있나요? 시간은 없어요. 원래 모든 원형은 모든 동사의 원형 동사는 말이에요. 원형 동사입니다. 자,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좀 불안전합니다. 원형 동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형 동사에는 의미는 있지만 시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동사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대괄호에 넣어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 원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장에서 등장하잖아요. 혼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중궁궐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중궁궐에 숨어 있는 이 대괄호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동사가 있죠. 현재 동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 자, 현재 동사는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현재 시간 조동사. 현재 시간을 표현해주는 조동사. 그러니까 현재 시간 조동사예요. 현재 시간 조동사 플러스 이거 원형 동사하고 결합하면 되죠. 그럼 이게 do sleep 아니겠습니까? do sleep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현재 시간 조동사. 자, 기억하시죠? 현재 시간 조동사. 현재 시간 조동사는 이 원형이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sleep, sleep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모양이 같죠? 두가 이게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형이고 이거는 현재 동사예요. 그래서 원형 동사를 모양이 같으니까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에서는 전혀 혼동이 없습니다. 왜? 원형 동사는 홀로는 문장에 등장하는 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과거 동사는 뭘까요? 과거 동사. 과거 동사는 과거 시간을 표시해주는 조동사. 즉, 과거 시간 조동사입니다. 과거 시간 조동사에다가 원형이 이제 결합을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did sleep이 되잖아요. did sleep. 이건 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요 did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간 조동사는 여기 원형 동사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did sleep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전혀 다른 모양을 하나 또 예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slept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두 글자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did sleep 이거 하나하고 slept는 같은 겁니다. 요거를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요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형 동사 첫 번째, 그 다음에 현재 동사, 그 다음에 과거 동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자, 12시 이제 이런 좀 황당하고 알기 어려운 말 쓰시지 말고 그냥 기본 동사에는 원형 동사와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 시간은 현재와 과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언어에서 말하는 시간은 현재와 과거밖에 없습니다. 자, 원형 동사에는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현재 동사는 의미 플러스 시간이죠. 무슨 시간? 현재 시간. 요거는요, 의미 플러스 시간. 무슨 시간? 과거 시간. 자,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 동사란 말이에요. 자,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 동사는 말이에요. 이 원형 동사는 아예 안 쓰이잖아요. 원형 동사는 아예 쓰이질 않습니다. 왜? 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쓰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쓸 수 있죠? 요렇게 현재 동사냐 과거 동사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에서 절대로 준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얘가 단순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얘는 문장 스스로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휘어지지 않은 등뼈와 같이 단순 스스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단순 스스로는. 왜?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은 쓸 수 없고, 오로지 이 현재 시간조 동사, 과거 시간조 동사와 합해가지고 문장 스스로로만 쓰이는 거죠. 문장 스스로로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스스로는 절대로 쓸 수 없고 오로지 문장 스스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 동사예요. 그러니까 등뼈처럼 좀 올곧죠. 그냥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준동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단순 스스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넣으면 또 문장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준동사예요. 마치 휘어지는 뼈와 같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준동사가 시간이 없다는 말은 기준 시간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시점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죠. 기준 시점의 시간이라는 뜻이고 얘는 원형 동사가 시간이 없다는 말은 정말 아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현재가 시간이고 과거가 시간이죠. 요거는 시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 언제냐고요? 기준 시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표시를 해주면 현재 시간도 되고 과거 시간도 되는데 표시가 없으면 기준 시점의 시간이 되고요. 기준 시점은 어떻게 하느냐? 기준 시점은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영어는요. 요 점을 한번 깨달아 보시면 영어가 참 논리적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만 아시면 하나만 이렇게 완전히 터득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준동사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요 기본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준동사를 하나 봐요. 자, sleeping을 하나 봅시다. 자, 이거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건 얘 이름이에요. 얘 이름이 실행분사라고 그러잖아요. 실행분사. 왜 실행분사냐 하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거죠. 동사에서 갈라져 나와서 동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동사를 말하는 동사 준동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이라고 하는 동사 준동사를 줄여서 실행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분사라고 하는데 이 실행분사는 실제로 무엇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슬립은 행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얘는 어떤 시점에서 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잔다고 했을 때 요거 슬립을 쓰면 사람은 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잠을 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슬리핑이라고 쓰면 지금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 시점에.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런 영어에 비해서는 좀 논리성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표현하지만 언어 자체가 논리에 입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실행문사라고 얘 이름이 실행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뜻이 뭘까요? 자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자고 있다. 뭐 자고 있다 이렇게도 되지만 자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고 있다 내지 자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기본 동사고 요 기본 동사에서는 준동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동사 출신 준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동사 준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동사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 자, 첫째는 크게 보면 동사고요. 조금 더 줄이면 준동사죠. 이거는 동사에서 나온. 조금 더 줄여보면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라 그래서 동사 준동사라고 그럽니다. 그 동사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실행분사 하나 하고요. 우리 부정분사라고 하는 거 있죠. 부정분사 내지 부정사. 그 다음에 이정분사. 요 세 가지가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예요.
어쨌든 이건 준동사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쨌든 준동사예요. 자, 그 뜻은 자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준동사입니다. 자, 준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준동사의 유명한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준동사의 정말 황궁과 같은 규율이 있죠. 자, 준동사는 명사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 동사와 명사로 쓰이니까 다 쓰이는 거죠. 명사로 쓰니까 명사로 쓰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어는 이제 목적어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준동사로 쓰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스스로가 된다는 말이죠. 자, 문에서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고요. 문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은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가 형용사로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떨까? 형용사는 명사로 수식하면 형용사잖아요. 얘가 또 명사도 수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부사로도 되는 거예요.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만을 수식하는 걸 형용사라고 그러고, 부사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또 다른 부사까지 포함해서 요것을 뭘 수식해 준단 말이죠. 그 뭘 표현하면서 수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들의 정도라든가 말이에요. 정도를 표시해 줄 수도 있겠죠. 언제 그러느냐? 그럼 때도 되겠죠. 언제 뭘 한다고 때도 되는 거죠. 때, 정도나 근거, 왜 그러느냐? 어떤 근거가 뭐냐? 때, 언제 그랬느냐? 때, 왜 그랬느냐? 원인.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목적. 이런 거. 이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양보, 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많아요. 이런 정도 언어를 굉장히 이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표현해주면서 요것을 수식해주면 이게 바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수식해주면서 하나의 단어가 부사가 되면 부사라고 그러고, 두 단어에서 모여서 이런 것을 표현해주면서 이렇게 수식해주면 부사구라고 그러고, 절이 수식하면 부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간단한 건데 이제 구, 절, 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영어의 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준동사는 명사도 된다, 부사도 된다. 이 네 가지가,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이 준동사도 되고요. 자, 명사도 됩니다. 형용사로도 되고요. 부사도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준동사의 거울입니다. 이게 영어의 철칙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뭐 이거 완전히 터득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득도하시는 거예요. 득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준동사로 쓰면 뭘까요? 뜻이 자, 자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명사로 쓰면 주어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자는 것, 잔다는 것, 또는 자는 것, 자기 말 아니겠습니까? 자는 것, 자기. 그걸 명사하는 말이에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 된다고 그러죠. 그 주어가 되면 주격이라고 그러고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사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쓰인 표현이에요. 소유격이 아니고 일단 소유 형용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되면 잔다는 것은, 목적어가 되면 잔다는 것을 이렇게 되죠. 자, 자는 것은 주격, 자는 것을 이런 목적격이죠. 그래 하나의 명사가 이렇게 주격으로 쓰이고 목적격으로 쓰이는 거죠. 자,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해? 자고 있는 이렇게 되죠. 또 자는, 이건 이러면 명사를 수식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 부사로 쓰이는 수도 있어요. 부사로 쓰이는 것. 자, 이거는 앞뒤 문맥으로 봐가지고 얘는 자면서 이렇게 뜨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동시동작이라고 부릅니다. 자면서 또는 자더라도, 그 다음에 양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더라도. 그 다음에 잘 때
이러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자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거는 원인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자면서 이러면 동시동작이죠. 뭐 자면서 뭐 한다. 그 다음에 자더라도 뭐 몸은 자더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된다든지 잘 때 또 잔 후에 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사절의 표현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영어의 참 매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지적인 표현이에요. 지적인 표현. 그래서 이 지적인 표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지적인 표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접속사를 써요. 이렇게 해당하는 접속사를 쓰는 거죠. 접속사를 써요. 접속사 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접속사, 거기에 해당하는 접속사 쓰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접속사 절이잖아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수수리가 접속사 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부사니까 부사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이 하나의 준동사가 부사절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부사절로 바꿔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부사절로 바꾸어 쓰면 정확히 표현한다는 점은 있지만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이 준동사를 부사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간편하고 이지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주로 이거는 이적인 쓰는 사람이 쓰니까 주로 뭐죠? 주로 문어체죠. 이건 문어체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준동사가 그냥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어느 준동사든지 그렇습니다. 요거 실행문사만 그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준동사는 다 그렇습니다. 자, 명사 준동사, 형용사 준동사, 또 그 운시 준동사까지도 다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은 부사절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부사절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영어를 이렇게 접한 일본인들이 이걸 참 웃겨가지고 잘못 파악한 거죠. 저걸 갖다 뭐라 그러죠?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분사구문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준동사의 공통적인 그 특성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분들이 표현할 땐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만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이러이러한 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분사구문이다. 이거 현재분사구문이다. 과거분사구문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영어의 특성을 정말 파악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일부분을 갖다가 침세봉단한 데 지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준동사가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이 부사로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사절을 대신하는 것이고, 부사절 좀 어렵게 말하면 접속사절이에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스스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전혀 쓰질 않습니다. 이 부사를 대신한다. 요 네 가지 원칙에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고 있다. she. 한번 볼까요? she. 그녀는 sleeping. 자, 그녀는 자고 있어요. 이건 말이 되죠? 자, 그녀는 자고 있어요. 자, 시간은 이제 기준 시점이에요. 준동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준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앞뒤 문맥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 동사의 원형하고는 틀립니다. 기본 동사의 원형은 아예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준동사는 시간이 표현되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앞뒤 문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he is sleeping. 그녀는 자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을 표현해 줄까요? 그러면 비동사의 현재 변형을 쓰시면 되겠죠. She is sleeping. 그럼 지금 자고 있단 말이고, she was sleeping 이라면 그녀는 그때 자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is와 was의 뜻은 이와 같이 준동사에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밖에 없지, 여기에다가 이단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문법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진실하고는 너무나 심한 발전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해 가지고 쓰면 영어
결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미 틀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예요. 만약에 she is sleeping 하면, 자, she is sleeping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요거는 P 아니겠습니까? P예요. 그럼 이거는 S 플러스 P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동사지만 요거는 준동사예요. 동사 준동사. 자, 이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사로 쓰는 거 볼까요? sleeping. 자, 이건 이제 주어 자리에 갔어요. necessary 한번 볼까요? necessary, 이거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necessary. 필요하다. 이것도 준동사입니다. 이거 형용사 준동사죠, 이거는. 자, 이거는 필요한이 아니에요. 필요한으로 안 쓰인다는 건 아니고, 원래 기본적인 뜻이 필요하다. 스스로입니다. 즉, 준동사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갖다 우리 형용사로도 쓰인다고 그래서 형용사 준동사라고 그럽니다. 요건 동사 준동사라고 그러고요. 자, necessary, 이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고요. 동사 중에서도 준동사입니다. 그러면 sleeping, 잠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잔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A 플러스 B예요. 이걸 S 플러스 P로 바꾸려면 너무 쉽죠? Sleeping is necessary 이러면 되죠. Sleeping is necessary. 자, 그럼 요거는 주격이죠. 잠잔다는 것은. 목적격을 한번 볼까요? 목적격을 굳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nimals, 동물들은 이런 뜻이죠. animals. 자, need, 필요로 합니다. 이건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sleeping, 잔다는 것, 이런 거죠. 잔다는 것. 그럼 여기에 타동사고요. 여기에 목적 아니겠습니까? animals 여기 주어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예요. 요거 목적이니까 목적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필요로 한다. 무엇을? sleeping, 잔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잠을 필요로 한다 이 뜻입니다. 이건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주격과, 이거는 주격과 목적격이 있죠. 주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볼까요? sleeping. 명사를 수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sleeping, 도그스라고 해볼까요? 개들, 자고 있는 개들. 자, sleeping, 자고 있는 개들 이거죠. 요거예요. 그럼 요거는 형용사가 돼가지고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형용사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sleeping dogs, 자고 있는 개. 그럼 얘는 또 바꾸면 또 되죠. dogs sleeping이라면 개들이 자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dogs sleeping이라면 이때는 또 다시 준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는 게 해볼까요? 자, 자면서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자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앞에 나오면 자면서 이렇게도 되고요. sleeping, 자면서 she,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면서 뭐뭐 했다 이렇게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he, 그녀는 어디 있다? on the sofa. 자, 그녀는 소파 위에 있습니다. 자, sleeping, 자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자면서 소파 위에 있다 이렇게도 되고요. 그녀는 자고 있는 동안에 소파 위에 있었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영어의 준동사라고 하는 위력은 상당한 겁니다. 자, she on the sofa, 그녀는 소파 위에 있어요. sleeping, 자면서. 그럼 이것이 요거 자면서 부사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면서. 이러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아주 많이 씁니다. 그녀는 꿈을 꿨다, 자면서 꿈을 꿨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자,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자면서.
그럼 그 자면서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언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점 있어서 참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 동사, 준동사, 요거는 기본 동사, 그건 준동사예요. 요 점을 아주 명확히 잘 아셨을 거예요. 잘 아셨습니까? 이걸 한 번만 한 단어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죠. 한 단어에 대해서만 알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뚫리는 거죠. 그럼 여기 준동사 봐요. 자, 준동사는 예를 한번 이따 볼까요? 자, sleep 보세요. 자다 말이잖아요. 자다. 그러면 요 기본 동사로 sleep이에요. sleep, 자다. 그럼 추측을 해봐요. 잘 거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자단 말이잖아요. 자다. 그러면 잘 거다 이렇게 하면 will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추측. 그럼 이건 의미조 동사죠. 의미조 동사 플러스 will이에요. 근데 조동사가 하면 항상 뭐가 와야 되죠? 결합하기 위해서 동사와 동사와 결합하려고 하면 반드시 뒤에 있는 동사 원형 동사라 해야 돼요. 원형 동사와만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얘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얘도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시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요거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하고 또 시간이 있는 거하고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원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조 동사든 시간조 동사든 결합하는 동사는 항상 원형 동사가 와야 됩니다. 원형 동사가. 시간이 없는 원형 동사가 와야 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will sleep이라면 잘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다니까 여기에 sleep 자다 이래 되니까 뜻이 뭐죠? 잘 거다 이런 거죠. 잘 거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잘 거다. 자, 그런데 sleeping이 뭐죠? sleeping이 이건 자고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고 있다. 그럼 자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해보세요. will. 자, will sleeping이라면 자고 있을 거다. 뜻이 되겠습니까? 이건 자고 있단 말이니까 자고 있다에 추측하면 뜻이 될 것 같죠? 근데 이 의미조 동사와 합치는 말은 뭐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됐을 따름이지. 이건 기준 시점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바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준동사가 바로 이렇게 의미조 동사 결합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준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준동사의 원형이 뭐더라? be 아니겠습니까? be 플러스. 그럼 요거 비동사 플러스 준동사 이러면 요게 당연히 여기 원형이겠죠. 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써볼까요?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준동사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준동사의 원형이잖아요. 준동사의 원형 동사예요. 자, 비동사의 역할의 위대함이 이겁니다. 이다 있다란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동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준동사와 결합을 해서 준동사의 원형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동사의 원형 동사가 됩니다. 자, 비동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현재 변형이 된다는 거 아시죠? is, 과거 변형이 되는 거 아시죠? 플러스 준동사 하면 얘는 준동사의 현재 동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동사. 이렇게 하면 요건 준동사의 과거 동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깨달으시면 정말 심플 영어 핵심 중에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비동사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will be sleeping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자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 잘 거다가 아니고 자고 있을 거다. 자,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이게 기본 동사가 준동사가 되는 과정이고 준동사가 다시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고요. 자, 준동사의 원형 동사가 되고 또 나가서 준동사의 현재 동사가 되고 준동사의 과거 동사가 되는 이 이치예요. 자, 이 점이 이해가 되신다면 자, 너무나 아름다운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sleeping 요 준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to sleep이죠. 자, 요거는 이제 부정사라고 그랬죠. 요거는 왜 이게 안 들어갈 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자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고자 하다. 자고자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문사 있잖아요. slept. 이전문사 이거는 이제 이전문사로서 기능을 하죠. 자, 이전문사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이전문사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지속분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지속분사. 자, 이전문사의 그 시점을 정해주는 것은 is나 was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지속분사 시점은 종료 시점이라고 그러죠. 종료 시점은 뭐가 지정해주죠? have와 had가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요 네 가지. 요것만 아시면, 요게 이제 기본동사에 이렇게 왔잖아요. 요만 아시면 영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시험 관계상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주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쓰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원형이 되고요. 우선 살짝 맞으면 요것도 to sleep도 이 원형이 뭐죠? 이것도 be to sleep이에요. be to sleep. 이겁니다. 요거는 자고자 하다는 뜻이잖아요. 6가지 관념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자고자 하다. 요거는 자고자 하다는 뜻이에요. 자고자 하다. 여기다가 will 넣으면 그죠? will be to sleep이라면 자고자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놀랄만한 일인가요? 아니면 저 재밌는 일인가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